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떡들을 누구 애 중에 뭐 돌되는 애 있어요? 저기 이제 경미 누님이라고. 아, 누님. 누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누나라고 한다. 참 이상해. 누님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도 교육을 못 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절대로 누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나보다 한 20살 많아, 20살 많아도 누나라고 불러야죠. 그러면 이제 그 누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누나가 뭐야? 누님 그래. 그래도 누나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 누나들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잘하지. 아우, 좋으신 거 들으면서. 누나. 언니, 큰언니, 작은언니, 이렇게. 언니라고 불러, 언니라고. 언니. 그죠? 그 좋은 거예요. 제가 경험해서 우러난 거죠. 제가 학원 다닐 때, 무조건 막, 나보다 한 살만 많아도, 2살 많아도, 10살 많아도 그냥 누나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찌나 저를 이뻐해 주던지. 그죠? 그래서, 누나가 제일 좋아요. 누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네. 그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우리하고 큰 관계 없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굉장히 그 의미를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두는 얘기 뭐겠어요? 뭘 달라는 거죠?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왜 내가 와이프한테 선물을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자,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273페이지 고가주택도 했나요? 네. 그 고가주택에 관계된 것까지 했나요? 273페이지. 거기 고가주택 설명했었나요? 그것까지 했나요?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고가주택은 했어요. 고가주택은 했나요? 네. 그렇죠? 네, 그죠? 214페이지. 진도 다 나갔어요. 진짜 그런가요? 원래 기초 강의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흘러가는 흐름 보는 거라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돕니다. 그죠? 오늘도 진도 슬슬 나가고 끝나는 대로 일찍 끝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비과세 배우고 있죠, 우리 비과세. 그죠? 비과세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배우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1세대. 이거 배우고 있죠? 1주택. 그리고 뭐? 토지. 그죠? 부수 토지. 그리고 얘를 뭐냐 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비과세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죠. 그럼 이게 원칙이에요. 세대 구성하셔야 되고 집에 하나만 있어야 되고 보유는 2년 이상 했을 때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그 원칙적인 세 개 이거하고 각각의 예외 규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란 우리 뭐 지난 시간 배우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예외 배웠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집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또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예외가 있고, 그리고 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보유하지 않았어도 2년을 보유한 걸로 봐주는 예외. 결국 우리가 비과세 3개 배우는 건 뭘 배우는 거예요? 원칙에다가 예외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세대 배우자 없어도 되는 경우 배웠고, 1주택 기본 개념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배우게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지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보유 기간이 중요하죠. 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 그럼 이 보유 기간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집 갖고 계신데 몇 년 보유하셨어요? 그럼 대답을 잘 하시거든요. 나는 3년? 너는 4년? 그리고 그러면 그 3년 보유했다는 걸 무슨 근거로 3년을 보유했다는 거예요? 입증해라. 그럼 뭘 가지고 입증해야 돼? 네? 그러면 하여튼 뭐라도 일단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일단 내치려고 보는 거예요.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묵비권. 제일 안 좋은 게 묵비권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얘기 안 하는 거. 그러고 나중에 누가 대답하면 뭐라 그래? 그래요, 내가 저거 얘기하려고 했어. 요런 분들이 있어요. 요분들은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떨어진 다음에 내가 저거 쓰려고 했는데 이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막 뱉어야 돼.
그리고 이해하면 큰 소리로. 그런데 틀렸어.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혼자 얘기했는데 틀렸어. 이런 분들은 공부를 잘해요 나중에. 왜? 내가 말했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남들 대답 하나도 안 하고 혼자만 용감하게 큰 소리로 네! 그랬는데 아니야. 이러면 굉장히 쪽팔립니다. 그게 막 머리에 막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만 나올 때마다 그게 떠올라. 그때 나 혼자 네 해가지고 혼자. 그럼 걔는 절대 안 틀려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자, 보유와 거주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머릿속엔 떠오르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 하는 거지. 그죠? 자, 보유와 거주는 두 개 있죠? 이 말 자주 나오죠? 자, 보유는 뭘 가지고 따져요? 공부상으로 따지는 공부상. 즉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공부상 뭐예요? 등기부.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있죠. 이런 걸로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주란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집에 몇 년 살았니? 그죠? 몇 년 살았니? 거주예요. 그럼 거주기간, 나 1년 살았어. 난 2년 살았어 할 때 거주기간은 뭘 가지고 따진다? 네, 이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입 전출. 그러니까 얘는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는 거고 요거는 공부상으로 간다. 그죠?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2년 이상 보유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원주에 집이 있는데 이번에 롯데캐슬인가 뭐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분양받아서 아파트 완공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제도로 발령나서 남편이 입주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거 전세 주고 자기는 입주도 못하고 등기만 치고 전세 주고 거제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제도 갔더니 뭐래?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된대. 못 올라온대 이제. 못 올라오는 건 아니죠. 거기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살면서 여기 원주에 있는 집을 팔게 됐어요. 근데 2년은 지났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분양 받아가지고 등기치고 한 번도 그 집에 산 적이 없죠? 그리고 2년 지나고 팔면 이 원주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보유니까 비과세 됩니다. 보유는 내가 그 집에 살든 안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내 앞으로 명의만 돼 있어, 등기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월만 흘러가면 보유예요.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앞으로 등기만 돼 있으면 그리고 몇 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무조건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그 비과세는 그 집에 안 살아도 뭐만 지나면 세월만 몇 년? 2년 지나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3년 이상 보유에 1년 이상 거주해서 뭐 서울, 분당, 과천, 일산, 평택, 삼본, 중동에서 7개 지역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싹 폐지되고 뭐만 하면 돼요? 보유만 하면 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유와 거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2년을 보유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여기 예외 규정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2년 보유 안 했어도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건설, 임대, 주택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임대 아파트가 그죠? 근데 그 임대 아파트가 현재는 분양해서 일반한테 분양이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거 옛날에 임대 아파트였어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처음에 지을 때는 뭘로? 임대 아파트로 지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줘? 임대를 해줘. 그리고 나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뭐를 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보통 5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지금 그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이 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세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5년을 살았어. 살아보니까 이 집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분양 전환해. 5년 지났으니까 임대사업자는 뭐를 해요? 분양하겠죠. 분양하는 걸 갑이 살아보니까 괜찮아서 자기도 분양을 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사정이 생겨서 요거를 1년 후에 팔았어요. 자, 그럼 이때 이 갑은 보유기간이 몇 년일까? 이 집의 보유기간. 보유기간 몇 년? 보고 얘기하는 거 어디 지금 객관식, 주관식 아니에요? 보고 얘기하는 거야. 눈을 뜨고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몇 년? 1년?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보유니까 몇 년이냐 그냥 딱 떨어지게 얘기해. 딴 얘기 하지 말고 1년 1년 손들어 1년
1년. 자신감 있게 쓰러졌죠? 자, 그럼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몇 년이야? 5년? 6년? 아, 그렇죠. 2년이고 전년이고 6년이고 다 나왔네. 보유기간은 1년입니다. 왜? 여기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남의 거잖아. 사람이건 부동산이건 남의 걸 내가 보유하려고 하면 사단이 나는 거야. 그잖아요. 이거 누구 거야? 임대사업자 건데 자기가 어떻게 보유를 해? 그죠?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도 똑같아. 우리 똑같은 거야.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가정에 문제가 생겨? 내가 보유할 수 없는 여자랑 남자를 보유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잘 헷갈리는 분들은 뭘 떼요? 주민등록 등본 떼어가지고 갖고 다녀. 그럼 거기에 써 있어. 자기가 소유와 같이 할 수 있는 여자, 남자. 제가 딱 띄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 이름 밑에 그랬어. 하고 김모시기. 그 여자만 제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그 말고 저기 홍길동 밑에 성춘향 이렇게 되는데 그 성춘향을 갖다가 자꾸 보유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렇게 보유하고 자꾸 다니는 걸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밖에 나가는 자꾸 다른 여자가 이렇게 쳐다봐주고 다른 남자 눈길이 자꾸 가는 분들은 등분 떼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녀. 그러다가 헷갈릴 때마다 남자가 자꾸 멋있어 여기 눈이 가 그러면 얼른 정신 차리고 이렇게 떠봐. 그럼 거기 딱 쳐다보면 거기 뭐가 있어? 위에 세두주가 있죠. 남편 이름 그죠? 그 사람만 자기가 보유할 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건 임대사업자 거죠. 보유는 안 돼요. 보유는 어디부터 된다고? 등기. 1년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지. 왜요? 2년 보유를 못 했잖아. 그런데 이제 예외라는 거죠. 뭘 하면 된다? 요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언제까지? 요 양도일까지 얘가 여기서 뭘 했으면 5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그럼 지금 얘는 5년 거주했죠? 그러면 뭘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여기 새 들어가서 분양하자마자 그러니까 새 주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5년을 정확히 살았어요. 그리고 분양했죠. 그럼 5년 거주한 거잖아. 그럼 그 다음날 등기치고 다음날 팔아도 뭐가 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건설임대주택은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뭐가요?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뭐랑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뭐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의 첫 번째 규정 건설임대주택 이런 얘기다. 교재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교재 봐야 뭐 읽어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눈만 아파요. 그래서 교재 보자고 했잖아요. 교재. 설명 들으면 돼. 아니 지금 이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잖아.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근데 교재를 못 들어봐. 책에 지금 한 얘기 써 있는데 그걸 꼭 확인을 해봐야 돼? 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아직도 확인하는 거죠. 알았어. 일단 네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찬찬히 기다려봐. 이거잖아. 아직도 불신 속에 있는 거지. 가는 학원마다 도대체 믿질 않아 서로. 필기하지 말라 해도 필기하고 책 보지 말라 해도 책 보고 넘기지 말라 해도 넘기고 그리고 나중에 멍 때리고 있다가 여러분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졸다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 했더니 X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당구 표시를 해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 나중에 공부할 때 혼자 이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줄 알고 막. 이런 사람 있다니까. 큰일이네 큰일. 나중에 그래서 내 얘기할 때 여기다가 해골 표시 이렇게 해골 표시. 해골 표시 해놔야 돼. 해골 표시. 그리고 옆에다가 이 해골이 이름이 있어요. 이 해골 이름이 뭐냐면 파란 해골 13호야. 파란 해골 13호. 못 들어봤죠? 자, 이 못 들어보신 분들은 완전 시골 출신들. 왜? 얘가 마루치 아라치라고 만화 영화에 나오는 해골 이름이에요. 근데 얘가 TBC에서 했어. TBC. 지금 없어졌죠? 요 TBC가 서울. 거기 동양반도 거기만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들어본 사람 뭐예요? 왜 시골 사람, 시골 사람. 여기서 그게 나 원래 서울 출신인데 그냥 잠깐 여기 원주 온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왜? 마루치 아라치 모르잖아 이거. 파란의 13호. 내가 해보니까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럼 저는 서울 출신이냐? 아닙니다. 저도 텔레비 안 났죠. 어렸을 때 참 TV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죠? 요즘에 애들이 TV 보려면 못 보게 하잖아요. 못 보게 하면 막 애들 보잖아요. 저희 때는 못 봐. 왜?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실 때 문을 잠그고 가. TV 문을 잠그고 가. 얘들 아시죠? 삼성 이코노 TV 문 디릭 닫아가지고 열쇠 채우면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TV 못 보는 거죠. 그땐 참 그거 이코노 TV
그죠? 바람 불면 안테나 올라가서 안테나 돌리느냐고. 됐어? 아니 왼쪽으로 좀 더 돌려봐. 이거 많이 해보셨죠? 텔레비가 없었어 어렸을 때 보니까. 진짜 시골에서 사신 거죠. 원주에서 계속 사셨구만. 태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얘는 거주만 하면 된다. 그죠? 요것만 딱 기억하면 5년 이상 뭐? 거주. 끝.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 자, 여러분 수용을 당했습니다. 자, 수용도 양도죠. 왜? 보상금을 주고 가져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 딱 붙어있는 집을 가지고 이걸 천년만년 살라고 집을 딱 샀는데 얘가 뭐가 돼? 수용이 된 거예요. 왜요? 도로가 난대. 도로가. 그럼 도로가 이렇게 난다 이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를 이렇게 라인을 딱 그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까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가 여기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수용을 해요. 근데 제가 1주택자예요. 근데 집 산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래요? 이걸 강제 수용해가면서 나한테 야, 너 1주택은 맞는데 보유를 2년 못 했으니까 뭐해라? 비과세는 안 되니까 뭐는 내라? 세금은 내라.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 해봐. 그럼 여러분은 그래 뭐 국가가 하라니까 해야지 뭐 내가 뭐 힘 있어 그래 이러겠습니까? 전 태똥소리입니다. 저 같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막 그죠? 막 이제 던지야지 막 이거 던지고 막 이렇게 해줘. 하여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인 줄 알아요. 뭐라 해야 돼? 강력히 가서 주장을 해야 돼. 강력히 가서 막 일단 막 책상 들었다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차 사고 나가지고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 차 렌트 비용 있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갔더니 렌트 비용 꽤 많이 나왔어요. 길어가지고 기간이.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서 점잖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왔어요. 근데 친한 후배가 뭐라 하냐면 형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왜? 일단 가서 소리를 치려래. 그리고 가서 소리를 딱 들어가서 책상 들었다 놨다 하고 이거 집어 던지래. 거기다가. 그리고 요거 좀 한 번 하래. 좀 하래.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된대. 자기네 작은 아버지가 누가 보험 대리점 한대야. 하래. 알았어. 갔어요. 그때 또 점잖게 얘기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니들 보험 들 때는 다 해줄 것 같더니 지금 이제 하니까 내가 지금 뭐 딴 돈도 아니고 내가 쓴 돈 달라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막 소리 집어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진짜 저쪽 뒤에 가만히 뒤에 제일 뒤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탁 튀어나오더니 막 소리 붙잡고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와. 근데 나왔으니까 막 토하는 거죠. 이거 아니라 가시라고 막 널 딛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앉으시더니 막 의자 막 푹신푹신한데 앉혀놓더니 막 차를 갖다가 막 커피도 아니고 막 차를 갖다 주는 거 막 그럼 막 드시오 막 하면서.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원래 죄송하다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웃기고 있네.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건데 선생님은 특별히 이거 다른 쪽으로 해줄 테니까 진정하시라고. 그래 돈 받았다니까? 이 나쁜 놈. 내가 근데 만약에 순진하게 원래 모습 그대로 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원래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래야 된다 이게 이건 당연히 뭐예요? 강제 수용이니까 무조건 뭐 해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해주죠. 그런데 자, 이 문제입니다. 12층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를 전체 수용해간 게 아니라 여기는 안 해갔잖아. 여기 요 짜투리.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갑이면요. 갑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땅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용 주체한테 가가지고 야 이게 여기 봐봐라. 네가 봐도 이거 쓸 수가 없잖아. 내가 이거 2항에 수용 당한 거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이것도 좀 가져가. 수용해가. 라고 얘기했어. 이게 만약에 평당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줘. 그래 가져가. 그럼 수용 주체가 그래요? 알았어. 그럼 내가 싼 게 가져갈게. 이럴까요? 싸게 준대잖아. 100만 원인데 50만 원에 가져가래. 왜? 나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집도 지을 수 없고. 그럼 과세 그 수용 주체는 싸게 수용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얘는 수용을 해갈까요? 안 해갈까요? 해가 안 해요. 자 만약에 해간다 쳐봐요. 자 이걸 해가서 50만 원에. 그럼 도로가 요만큼만 도로가 나는 거 아니죠? 도로가 어디 나? 계속 나죠 이렇게? 그러면 내 옆에 땅이 이렇게 되죠. 옆집 이 땅이. 자 그러면 얘가 을이요. 얘가 뭐라 그래? 야! 얘 해줬죠? 그럼 얘가 뭐라 그래? 나도 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가수 야 너는 안 돼! 우리 뭐라 그래? 야! 누군 입이고 누군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되잖아. 왜? 얘 해주고 얘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도 해줘. 얘 해줬어. 그때 얘가 뭐라 그래? 야! 여기 있잖아 요거. 무슨 말이야 아시죠? 요거 내가 40만 원 해줄게. 이거 제가. 그러면 이쪽에 병이 뭐라 그래? 야! 나도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번 라인 거지면 절대로 추가 소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정이 딱히 진짜 해주고 싶어. 근데 여기 한번 전례가 잡히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사업은 못합니다. 왜? 얘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해줘야지. 그럼 뭐라고? 야, 서울만 해줘? 경기도만 해줘? 우리 충청도는 안 해줘? 이것도 우리가 진짜 멍청해서 멍청도인 줄 아나 봐. 이거 하면 막 난리 나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거지면 끝이에요. 얘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대전에서 거기 한참 막 개발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막 짓고 그러는데 제 아는 지인이 중개업을 해요. 가지고 오픈을 했어. 그래서 거기 갔어. 근데 여기 좀 아파트 막 짓고 있고 이쪽에 이제 원룸은 다 지었어요. 원룸 같은 거 짓고 1층에다 오픈을 했어. 근데 그 앞에 딱 정면에 허벌판인데요. 건물 들었는데 여기에 덩그러니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집이 딱 하나 있어. 그때 내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 뭐예요?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요 집이 원래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원래 길이 이렇게 있던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여기 이게 집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포크레인을 깐 거예요. 여기를. 포크레인을 까가지고 이 땅이 이만큼 올라와 있고요. 집이 딱 여기 맞춰 한 채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집 못 보셨죠? 깜짝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거예요. 더 달라고. 나는 못 받아. 그래서 못 받으니까 얘 때문에 사업을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 한 거예요. 여기를 하고 얘만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올라가. 여기 올라가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은 전기가 뭐가 다 끊겨서 살질 않아요.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근데 주인이 철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으면 이건 무조건 철거예요. 근데 왜 그때 철거를 안 했냐면 이게 구청에 사는 거예요. 해당 구에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야, 다.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얘가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놔둔 거예요, 일단. 왜? 이 사람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정을 이해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냅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만큼 바로 철거 안 하고 몇 달을 놔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어쨌든 몇 달은 버티고 자기가 그걸 했잖아. 그러니까 몇 달 놔뒀다가 나중에 철거했어요, 결국. 근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보고. 이게 왜 떼똥 이렇게 있다니까, 여기만 딱 이렇게 라인 그어놨다니까. 이걸 막 칼로 이렇게 자른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딱 반듯하게. 이런 집이 있다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말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추가로 해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공공사업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을 한번 라인 그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보상금을 더 받으려면 라인 그어지기 전에, 그죠? 이 라인 긋기 전에 얘들이 감정평가 하러 다니거든요.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차라리 그래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을 좀 높여서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용은 결국 뭐다? 1주택자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되는 거니까 뭐랑 관계없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용은 아닌데 외국 이민가. 자, 여러분이 원주 집을 사가지고 6개월 됐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네. 근데 이민을 가려고 하니까 집이 하나인데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2년 보유 못 했죠? 이민 가려면 집을 팔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팔려고 하면 집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자,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팔고 가는데 만약 6개월밖에 안 됐으면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됐으니까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2년 보유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 그래? 야, 너는 이제 이민 가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세금 내고 가. 너 2년 보유 못 했지? 그리고 세금 내고 가.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말이 진짜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나 같으면 열 받아. 왜? 아니 내가 이민을 가긴 가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이민 가는데 너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이걸 집을 팔 때 세금 내고 가라. 집이 하나인데 그것도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잖아요. 근데 너 보유 못 했으니까 세금 내라. 그렇게 하면 안 했겠죠. 열 받아가 미국 가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되면 어떨 거야? 그때 가서 우리 교포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시냐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무조건 해줘. 뭐라 상관없이. 보유 거주 상관없이 하나만 있으면 이민 가면 무조건 해줍니다. 자, 이민은 안 가. 대신 뭐를 해? 1년 이상 장기간 출국에 남편이 외국으로 발령났어. 뭐 특파원이나 아니면 기타 상사 주재원으로 발령났어요. 근데 가니까 한 1년 이상은 거기 있어야 된대.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자, 남편은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같이 나가고 싶을까? 혼자 나가고 싶을까? 혼자 나가고 싶죠, 혼자 얼른 깨운하게 가가지고 한 몇 년 있다 오고 싶은데 와이프가 굳이 따라가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래서 집을 팔고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때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직장 발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얘는 무조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안 팔려. 그죠? 이민 가려고 하는데 원주에 있다고 해서 집이 안 팔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못 팔고 나갈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는 얘네 둘 다 그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돼요. 그럼 뭐 해줘? 비과세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 됐는데 오늘 이미 출국했어. 이미 집은 안 팔았어. 그럼 출국한 날로부터 외국으로 나가고 나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팔면 뭐는 해줘?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국 후 못 팔고 갔는데 2년 지나고 팔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무조건 해줬어요. 이민 가서 못 팔고 가더라도 10년, 20년 있다 팔아도 비과세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집을 사가지고요 이민을 가는데 안 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 가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근데 걔는 비과세를 받아.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야. 형평성이 안 맞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 때만 2년 이내 팔았을 때만 뭐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 개는 다 뭐예요? 보유기간도 관계없고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얘는 뭘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돼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고 요거는 보유 거주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1년 이상 뭐 거주 뭐라고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2년 보유는 안 했지만 그 집에 몇 년이 살았어? 1년 이상만 살았으면 무조건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치약상 형편. 치약상. 이게 뭐예요? 애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뭐가 안 돼? 통학하기 힘들어. 이사 가야죠. 근데 내가 원주에 집을 샀는데 아직 2년 보유는 못했지만 현재 식구들이 거기서 1년에 살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팔고 가도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6살짜리 유치원생인데 딸이 이번에 강남의 유명한 사립 유치원,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00만 원짜리 거기 들어가게 된 거야. 그죠? 그럼 얘가 여기서 원주서 혼자 차 타고 강남까지 유치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사 가야지. 자, 그렇게 이사 갔어.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냥. 애들은 안 돼. 애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 애들이니까 아직 뭐요? 엄마 품에서 교육을 더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부터 되는 거야? 고등학생부터 되는 거야. 고등학생부터.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때까지 교육을 잘 시켜야 애들이 커서 잘 되는 거예요. 애들 요즘 싸가지 없는 거 다 누구 닮으셔?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 잘못. 그죠? 엄마들이 교육을 잘 시키다. 엄마들이 집에서. 애한테 엄마가 뭐라 그래? 얘야, 빨간 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고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 엄마가 오늘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갔어. 그때는 엄마가 그래. 손잡. 자, 잘 들어. 엄마가 손에 힘을 주면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야. 멈칫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알았대. 그래서 딱 근데 엄마 갑자기 손을 꽉 힘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닥 뛰었죠? 뭐 한 거야? 무단횡단한 거예요. 무단횡단. 자, 근데 엄마가 잘했다는 거야. 그렇지? 앞으로 엄마가 얘기할 때는 멈칫하면 안 돼. 지금처럼 손에 힘을 딱 주면 바로 뛰는 거야? 알았다고 했어. 다음날 학교 가는데 엄마가 뭐 하고 있어? 엄마가 녹색 어머니의 회장이야. 가지고 애들은 뭐 하고 있어? 통학 지도하고 있어. 얘들아,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애가 뭘 배우냐고. 이게 누구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치원 다니는 애 있는 엄마들 집에서 행동 잘해야 돼. 아버지하고. 왜? 걔가 유치원 선생님이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집의 사정을 다 알아. 왜? 애가 가서 고해성사를 해. 선생님 앞에서 붙잡고 선생님 우리 집은 막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막 이래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 유치원 선생님 3년 했거든요. 뭐 맨날 가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학습지 뭐 관련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3년을 했어요. 근데 5살, 6살, 7살이잖아요. 근데 5세 반이 3년을 했으니 걔가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있었어요. 걔네 집 사정을요. 내가 모르는 게 없어요. 왜?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유치원이 5살이 안 됐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처음 가면 잘 있었죠? 그럼 네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냥 인사치레예요. 아침 맛있게 먹고 왔죠? 하면 나 그냥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막 선생님 저는 고기 반찬을 먹었어요. 선생님 저는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그럼 저쪽에 나는 엄마 선생님이 밥을 안 줘가지고 굶고 왔어요.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선생님 막 그 소리래요. 왜? 저는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큰 소리로 손 들고. 근데 당황해요. 엄마가 왜 밥을 안 먹었어? 엄마 어디 가셨어? 그때 아니래. 괜히 물어봤죠. 그때 뭐래? 엄마가 밥을 안 준대. 그럼 내가
엄마가 밥을 왜 안 줘? 그랬더니 잔대. 그럼 옆에 내가 그래요. 우리 아빠는요? 그랬죠.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맨날 집에서 놀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 아빠도 놀아요. 막 그래요. 내가 그 집에 내 농담 아니라니까? 깜짝 놀란다니까요. 나중에 엄마가 재롱잔치 할 때 유치원에 와. 재롱잔치 할 때. 그러면 걔네 엄마를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엄마가 깔끔하게 왔어. 근데 내가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니야. 엄마가 집에서는 대줄이야. 집은 대줄인데 올 때는 완전히 미장원 같아. 막 머리 세팅하고 이렇게 와서. 깜짝 놀란다니까. 별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그래서 야, 내가 우리 처남한테도 야, 너 집에서 둘이 똑바로 잘해라. 왜? 얘네 둘이 가면 가서 얘기한다. 애가 와서 진짜 나한테 고해성사한다니까. 막 다 붙잡고 손 붙잡고 선생님한테 구구절절 막 서로 얘기하겠다는 거 와서 나는 얘기 안 하려고 내가 신부님도 아니고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나중에 분명히 유치원 갔는데 자기를 좀 약간 야리하게 쳐다본다 그러면 뭐 있는 거야. 뭘 들은 거야 얘한테. 조심해. 싸움도 하지 마야 돼요. 애들 있으면 싸우면 안 돼. 가서 얘기한다니까. 다 얘기한다니까. 애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교육이. 그죠? 어디부터 안 돼? 유치중 안 되고 고등학생부터 돼요. 그 다음에 질병치료 이런 게 있어요. 아파. 식구가. 근데 1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되죠. 그럼 제가 저 수도권에 강의할 때 어디 가라고 하면 강원도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죠? 여기는 어디 가야 된대요? 지리산으로 들어가요. 지리산으로. 공기 좋은 데로, 더 좋은 데로. 그죠? 지리산 도매산골 들어가. 그럼 여기서 지리산까지 왔다 갔다 못 하잖아. 몰아가지고. 그죠? 그럼 이사 가야지. 마지막 하나? 근무상입니다. 얘는 뭐예요? 직장 발령 난 거잖아요. 그죠? 직장 발령은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제도로 발령 났는데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된대. 못 올라온대. 그럼 어떻게 해? 이사 가야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법에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뭘 하면 된다? 1년 이상 뭐라고요? 거주를 하면 된다. 자, 시험에 이거 당연히 나왔었겠죠? 뭐라고 하느냐? 예.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나왔어요. 당연하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나오면 지금 딱 보면 에이, 금방 맞출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이거 눈 뜨고 틀립니다. 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하면 뭐한다? 이게 2년 보유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럼 맞았다 몰라요. 왜요? 이게 안 보여요. 보유가. 뭐만 보여? 1년만 보여요. 1년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문제를 틀리는데 막 굉장히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쉽고 내가 다 아는 얘기를 틀리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습관이. 이게 사람 습관이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어떤 공부를 할 때 숫자가 나오면 걔가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요. 일단 숫자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에는 막 숫자를 바꿔서 시험을 내. 요즘에는 실제위원이 다 알아. 숫자 하는 거. 그러니까 숫자 안 고치고 뒤에 있는 거 고쳐요. 그 옆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거 고쳐.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숫자에 딱 꽂혀가지고 걔만 나왔다 그러면 1년이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외운 게 나왔어. 일치가 딱 되면 뒤에 보유하든지 거주하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일단 1년이니까 맞았어. 이래버린다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법이 되게 쉽거든요. 사실은 다른 과목 기타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걸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와서 저한테 진짜 자기는 공법보다 더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 세법 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세법 그러면 그죠? 날마다 새롭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날마다 새롭다. 그죠? 네. 어쩌다 한 번씩 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물론 그게 큰 특징이에요. 수업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겠어요? 얘를 무슨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법은 계산이라고 해요. 그죠? 세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러면 계산이라는 건 뭐가 많이 나온다는 거?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는 공법이나 학계론이나 그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세법 숫자 어디가 많이 나와요? 별로 없어요, 숫자.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시험에 잘 내지도 않아.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나와. 딸랑 하나. 계산 문제 지금 어디야? 학계는 작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이런 문제. 올해도 7문제, 8문제 나왔죠. 그럼 계산 문제 치면 누구야? 학교는 훨씬 많이 나오죠. 비교도 안 돼. 얘는 딸랑 하나 나오는데 세법은 계산 문제래.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어디서. 딱 하나 나온다니까. 그러면 나는 계산 문제가 세법은 계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것만 아니면 세법은 잘할 수 있어.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계산 문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찍기로 했잖아. 약속한 거잖아. 찍기로. 계산 문제 나오면 찍기로 했잖아요. 찍었는데 그게 해결됐잖아. 계산 문제. 그러면 세법은 이제 어려운 거 다 없는 거잖아요. 왜? 숫자 안 나와.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한 문제 나오는데 뭐 해결했어? 찍기로 했어. 목적이야. 근데 이제 수업하다 보면 어떤 사람 옆에서 막 계산 문제 열심히 풀어요. 근데 나는 못 풀어. 그럼 짜증나잖아. 상관없어.
그 사람이 더 짜증나는 거야. 왜? 그 열심히 푸는 사람은 잘 풀었는데 시험 보러 가면 그 사람도 찍을 거거든. 그게 더 짜증나. 왜? 수업 시간에 풀었는데 시험 보러 가니 찍어야 돼. 더 짜증나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찍어. 얘는 그게 아니에요. 세법은 우리가 실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법조문을 배우는 거야. 법조문. 그죠? 그러니까 세법, 법조문을 배우는 거지 실무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조문 늘어놓은 거 배우는 거예요. 그냥 양이 얼마 안 되잖아. 처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찍고. 그러면 이것 빼면 나중에 16개 중 10개는 충분히 맞고도 남습니다. 근데 자꾸 이걸 근쪽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한번 어렵다 그러면 끝까지 어려운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얘도 1년을 갔다가 2년 이상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건 그대로 내도 뭘 고쳐? 얘를 고쳐요, 보유를. 근데 여러분 여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얘가 왜 안 보이게 해요? 시험 볼 때는. 간단해요. 습관. 여러분 공부는 습관이라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1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자, 치학상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재밌는데 얘네들은 거기서 2년 보유하지 않았어도 뭘 하면 된다? 1년 이상 뭐라고요?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뭐라고 해야 돼?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유, 그리고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맨날 얘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조심하면 이건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꾸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10개는 맞아. 그냥 무조건. 어쨌든 10개는 맞아요. 수업 안 빠지고 꾸준히 따라오면. 그렇다고 내가 세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뭐 세법 남아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안 해요. 오후에 남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세법 공부하지 마세요. 저한테 질문하라고 오후에 세법 공부하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왜 질문하냐고 물어봐. 그럼 지금 공부하다 왔대. 그럼 이거 왜 하라, 누가 하라겠냐고 그래요. 지금 뭐 세법 공부를 왜 해? 수업이나 열심히 들으세요. 남은 시간에 뭐 해야 돼? 민계공 해야지, 민계공. 지금 세법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민법 개론 공법을 해야지. 정신 없는 거지, 지금 세법 공부 사람은. 저한테 혹시 예의 안 지켜도 돼요. 그래도 오늘 세법 들었으니까 예의상 세법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안 해도 돼. 4월달까지는 민계공만 하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5월달쯤인가 세법을 해야 되는데 민법 개론이 안 되니까 그때도 민법 개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세법을 언제 하냐고. 그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막 민법 개론 공법만 쭉쭉 하는 거예요. 4월달까지는. 열심히. 그리고 정 공부를 그거 말고 하고 싶으면 중개사법을 하세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을 잘해야 돼. 몇 번이 그거 잘해 2천 합격 간다니까. 그죠? 걔는 30개는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러면 돼. 학교는 계산 문제 어렵다고 하지 말고 푸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선생님한테, 학교는 친한 선생님한테, 야, 너 계산 문제 그렇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애들 다 선생님 다 포기하잖아. 그때 수학들이 겁먹고 포기하는 거는 겁먹고. 그 문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나오는 패턴이 20개도 안 된대요. 학교는 문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그럼 그 20개도 안 되는 거 갖다 놓고 계속 한 10번 수업 풀어보면 된대. 그러면 나중에 그 습관이 될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풀면 금방 푼대요. 그렇잖아요. 같은 문제 10번, 20번 풀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금방 풀죠. 외워가지고. 그럼 나중에 문제 풀면 숫자만 바뀐다는 거, 그게. 근데 지리감 그냥 미리부터 포기한다는 거지. 얘는 어려워하고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10번 수업을 하면 되잖아. 그럼 충분하지. 그죠? 된다니까. 그리고 그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계산 문제 찍으라 했더니 내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하냐. 야, 네가 학교론 계산 문제 풀지 말고 찍으라고 얘기했다며? 그런 거 나한테.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내가 언제 학교론 찍으라겠어. 세법 찍으라겠지. 말을 똑바로 전에 가려면 똑바로. 학교론이 문제 푸니까 선생님 갑자기 그러더래. 수학 선생님이 선생님 그것도 대놓고 저 세법 선생님이 계산 문제 찍자고 하시던데요. 그래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세법을 찍으라. 말을 똑바로 전달 하셔야지. 그 졸다 간 거야. 또 졸다 가가지고 또 가서 학교론 시간에 가서 언뜻 들으니까 뭐 세법 뭐 찍으라고 얘기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 찍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말 전달을 똑바로 해야지. 눈만 동그랗게 뜨지 말고 정신을 차리세요. 눈만 동그랗게 정신 어디 저 유치이탈 데가 가 있지 말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자,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 옳은 글고 틀린 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나올 게 뻔한 거잖아요. 뭐라고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뭐 해외 이주의 경우, 그죠? 이민의 경우는 뭐다? 뭐만 하면 돼요? 보유 및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취약상표에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보유한 경우 거주 무조건 비가 땡 틀렸잖아. 뻔한 거 이거 고치는 거예요.
얘는요. 건설 임대주택은 뭐 5년 이상 거주인데 뭐라고 뭐 7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 틀리잖아요. 없어 별거 없어요. 문제 나온 게 뻔한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치면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내용이 이게 거의 다인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게 다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 쭉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2년 보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 안 하고 요거 하면 보유한 걸로 봐서 뭐 해준다? 비과세 해준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275페이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지금 뭐 그거 읽고 외울 거 없습니다. 괜히 출치고 하면 머리만 아프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276페이지 가면 5번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돼 있죠? 걔는 뭐예요? 이거지 이거. 자 내가 이제 뭐 주택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뭔 얘기예요? 집이 2개인데 뭐한데? 하나로 봐준대요. 두 번째 특례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줘. 이거는 나중에 잘 보시면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만 하면 된다? 집이 2개인데 몇 개로 봐줘? 하나로 봐줘. 자 보세요.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 그죠? 근데 여기 또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 하나 원주에 갖고 있는데 이걸 팔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을 또 하나 샀다는 얘기죠?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집 몇 개야? 2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팔면? 그쵸? 얘를 팔면. 그죠? 얘를 팔면 현재 몇 주택이에요? 1세대 2주택이죠. 자, 그 얘기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일정 조건을 갖춰서 이걸 팔게 되면 얘를 뭘로 봐준다?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 하시죠? 집이 2개인데 이 요건 갖추면 뭐? 하나로 봐주겠다. 자, 그러면요. 얘가 일정 조건을 갖다 쳐봐요. 그리고 얘를 팔았다 쳐. 그러면 그 조건을 갖춰 얘를 팔면 얘는 1주택으로 봐서 만약에 비과세한다. 이런 뜻인가요? 집이 2개인데 얘는 원주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일정 조건을 갖춰 집을 또 하나 샀어. 그리고 걔를 갖다가 일정 기간 안에 원래 있던 원주 집을 팔았어. 그럼 1주택으로 봐준다겠죠? 그러면 걔는 팔면 그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얘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됩니까? 비과세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문제를 나중에 보면요. 공부할 때 뭐가 문제냐면 이건 다 외웠어요. 조건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몇 년에 팔고 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집 몇 개라고요? 2개. 2개인데 이런 조건을 갖춰서 얘를 먼저 팔면 그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집이 2개인데 몇 개로 봐줘? 하나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과세는 지금 보세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집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팔면 비과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원주 집이 하나 있어 지금 본인이. 그거 무조건 팔면 집 하나인 사람 다 비과세 해줘요? 아니죠. 뭘 해야 돼? 그렇죠. 뭐?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2년 보유를. 그럼 얘가 일정 조건을 갖춰 팔아 쳐. 그러면 1주택은 맞죠? 근데 얘가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이 파는 집이 보유를 2년 이상 했어야죠. 근데 얘가 팔 때 항상 2년 보유를 했다는 보장은 없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비과세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만약 얘가 조건 갖췄는데 이거 팔 때 얘가 1년 6개월이야 보유기간이. 근데 얘도 비과세 준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여러분 집이 하나인 나도 1년 6개월 보유한 비과세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얘는 집이 몇 개야? 2개인데 얘는 무조건 비과세 준대. 그럼 가만히 말이 안 되는 거지. 한평생에 안 맞는 거지. 근데 얘하고 얘는 달라요. 이 보유기간 아까 한 거 있죠? 제가 1년 이상 거주하면 치악산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한다.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맞아요. 자,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리고 어려워 보이죠? 어차피 지금 들어도 어렵고 내년 2월 달에 들어도 어려워. 어차피 어려워 이거는. 그러니까 뭐요?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것도 그러면 2월 달에 또 들으면 한 번 들은 것 같고 4월 달에 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얘는 왜 비과세한다가 맞아요? 얘는 보유기간 특례죠. 얘는 현재 몇 주택이야? 1세대 1주택이요. 현재. 근데 뭘 못했어? 보유를 2년 못했어. 그런데 뭘 하면
취약상 형편으로 가가지고 가는 경우에 거기서 뭐만 했으면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뭐 한 걸로 봐줘? 2년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현재 몇 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인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2년 보유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나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비과세 한다가 맞지. 그런데 요거 뭐라고요? 집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2개이기 때문에 1주택 등기는 무조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면 뭐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걸 처음에 얘기하냐면 이 처음에요. 이 조건만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머리에 딱 박히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틀려요. 여기서 비과세 한다 그랬대. 근데 이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맞아도 골라버려. 그럼 그때 가서 막 고치려면 안 돼요. 마음은 고치고 싶어. 근데 문제 풀 때는 똑같이 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뭐 이거 듣고 아 얘는 어려운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뭐 어렵고 신경 쓸 거 없어. 왜? 지금 들었을 때 굉장히 쉬워. 이건 들으니까 어려워. 그럼 쉬운 건 기억을 다음 주까지 하고 어려운 건 지금 듣자마자 잃어버려? 아니잖아요. 둘 다 듣자마자 잃어버리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신경 쓸 거 없는 거지. 어차피 이따가 뭐 수업 끝나고 저기 밑에다 가서 저 밖에 있는 문 띵 열면 요 머리가 딱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게 휙 나가버리는데 뭘 무슨 상관 있어요? 어제 민법 하셨죠? 민법 들은 거 지금 아침에 올 때 민법 어제 한 거 기억하고 왔어? 아니잖아요. 어제 싹 비우고 왔잖아. 그리고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요. 안 그러면 못 앉아 있어. 머리 아파가지고. 그죠? 오늘도 머리 비워야죠. 내일 수업하나요? 공법이라 수업하는군요. 크리스마스 때. 그죠? 그럼 공법도 하려면 오늘도 머리 비우고 가도 공법 봐야 되고 또 공법 비우고 또 어디 해야 돼? 토요일 날 공시법 들으면 또 머리 비우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일주일 거 싹 또 혹시 남아있는 거 모르니까 일주일 거 싹 다 비우고 월요일 날 새로운 마음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는 따질 거 없어요. 듣다 보면 나중엔 다 쉬워지는 거야. 그죠? 듣다 보면. 근데 어려운 건 처음에 어렵게 되면 몇 번 더 들어야 돼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결론마다 보유기간 등록은 1주택인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다? 비과세 한 대가 맞고 1주택 등록 이거는 뭐다?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준 등록이기 때문에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뭐 1주택으로 본다 그러든가 아니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가 맞다. 요 9번 딱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쉬는 시간에 괜히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었다가 그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치우지 마세요. 놓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